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개념 프랑스어의 저는 한성진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성대명사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중성대명사에 잠깐 맛보기로만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은요, 중성대명사라고 나온 것처럼 중성, 그러니까 성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명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중성대명사 이가 되겠어요. 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저번에 대화문에서 봤죠?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 이제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합니다. 장소의 전치사, 예를 들면은 아나, 엉이나, 쉐나, 덩, 시후 등등의 그런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받는 거죠. 그래서 뜻은 그곳에 또는 거기에 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고요. 전치사 아 플러스 사물명사를 대신해서 그것에 또는 그것을 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해서 거기에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장소와 상관이 없이 그냥 전치사 아 플러스 사물명사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하셔야지 되겠죠. 문장을 보시면은 이해가 더 잘 가실 거예요. Tu vas à la maison 이라고 했어요. 너는 집에 가니? 라고 물어보는데요. 응, 거기에 가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라는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죠. 이거는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네요. 저 알라 메종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집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로 받은 거예요. 원래의 문장은 주베 나는 간다. 집에 알라 메종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요것을 이제 요거로 이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요것도 어쨌든 대명사이기 때문에요. 동사 앞으로 이렇게 위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침표가 되고요.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에 이제 이가 들어가는데 모음과 모음이 겹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베라는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내용이라서 이해되실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쥐뻥사똥빼이라고 됐는데요. 너는 너의 나라를 생각하니?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전치사 아 플러스 사물 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 플러스 사물 명사는 이제 거기에 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죠. 너는 거기에 생각하니? 좀 이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그럼 이상하죠? 이거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것을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J'y pense souvent. 나는 그것을 자주 생각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것도 원래 풀었으면은요. Je pense mon pays가 되겠죠. 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한다가 되겠죠. 그런데 요것을 이로 바꿔서 여기 앞으로 마찬가지로 넘어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런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아 플러스 사람인 경우에는요. 뻥세 아 누구누구를 생각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뻥세 아인 경우에는요. 그거를 이로 바꾸지 않아요. 중성대명사로 바꾸지 않고요. 강세형으로 바꿉니다. 아 플러스 강세형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겠어요. 그 외에는 간접 목적보호로 대신합니다. 뻥세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고 돌리지 않아요. 대명사로. 예문을 보시면 Tu penses souvent à tes parents 이라고 나오죠. 너는 너의 부모님을 자주 생각하니?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penser à tes parents 부모님을 생각하다죠. 그럼 요거를 원래는 아 플러스 바꿀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떼빠홍을 강세형 인칭 대명사로 바꾼 거예요. 3인칭 복수 강세형 인칭 대명사 의죠. 그리고 남성 복수니까 지금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응, 항상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밑에 거 보시면은요. Tu réponds à Eric 이라고 했어요. 너 에릭한테 답장했어? 라는 문장이죠. 요거는 아 플러스 사람 요거는 이제 간접 목적 보호로 바꾼 거죠.
그죠? 간접 목적보호로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뻥스야 외에는. 그래서 에릭에게라고 해서 요때는 이제 에릭에게 간접 목적보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3인칭. 요렇게 바꿔서 동사 앞에 해뽕 앞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리 해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답장했어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요거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바꾸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ils sont dans le jardin이라고 나오죠? 그들은 정원에 있니? 라는 문장이에요. 장소 전치사 덩 플러스 명사죠? 그럼 정원에 있니?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중성대명사 이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로 바꾸고요. 동사 앞에 이제 위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ils sont 그들은 거기에 있다 라는 문장이 되죠. 두 번째는 vous allez en France라고 해요. 당신은 프랑스에 가나요?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소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럼 프랑스에 거기에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이로 바꿔준 거죠. j'y vais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중성대명사를 딱 배우게 되면요. 뭔가 문장이 뒤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장이 만들다가 만 듯한 그런 구조가 돼요. 왜냐면 동사로 그냥 끝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데요. 그 앞에 대명사 안에 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 볼게요. Tu rentres chez toi 라고 했는데 너는 너의 집에 돌아가니? 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에, 거기에 라고 해서 j'y 라고 형태를 쓴 거고요. rentre 동사 쓴 거예요. j'y rentre. 나는 거기에 가, 돌아가 라고 되어 있죠. 네 번째, tu réponds à sa lettre. 아까 좀 전에 봤던 문장이랑 유사한 문장인데요. à sa lettre, 아 플러스 사물 명사죠. 너는 그의 편지에 답장했니? 답장하니? 라고 하니까 나는 거기에 답장해. 그렇죠? 거기에 그것에 답장한다 라는 거죠. Vous pensez à votre travail. 너는 너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 응,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성대명사 이의 쓰임이 되겠어요. 중성대명사 이는 장소 플러스 명사 또는 아 플러스 명사, 사람 명사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사물 명사를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아 플러스 사람인 경우에는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간접 목적보호로 바꾸면 되겠어요. 이게 제명사 같지 않나 보이죠. 이런 형태도 그렇고 아주 독특한 대명사가 되겠어요. 중성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성이 바뀌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는 중성대명사 엉이 있는데요. 자, 요것도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중성대명사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중성대명사는요,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건데요. 이것은 전치사 엉과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얘가 전치사인지 대명사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선지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경우에는 이것이 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중성대명사이기 때문에요.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치사 드 플러스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중성대명사 이 같은 경우에는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였죠. 근데 중성대명사 엉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드 플러스 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 Elle veut jouer du piano라고 되어 있죠. jouer du piano, 피아노를 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치사 드 플러스 명사, 요것을 이제 우리가 엉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걸 엉으로 받으니까 요게 사라지게 되겠죠. du piano가. 그래서 jouer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고 주의 앞에 지금 엉이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준조동사하고 동사 원형이 있게 되면 대명사는 동사 원형 앞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elle veut jouer, 그녀는 그것을 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분관사, 부정관사, 그리고 부정의 드 플러스 명사를 대신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성대명사 엉에서는 이게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관사를 배울 텐데요. 부분관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셀 수 없는 물질 명사라든지 추상 명사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부분 관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에서는요, 셀 수 없는 그런 명사일 때, 예를 들어서 뭐 물이라든지 음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셀 수 없는 명사라든지 뭐 용기 이런 것들처럼 추상 명사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영어처럼 어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요, 관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 단수 듀를 쓰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들 나를 쓰고요. 뒤에 모음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드 엘 아포스토프의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을 이제 부분 관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정 관사는 아실 거예요. 엉, 윈느,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하나의 뭐 여러 개의 명사이라고 할 때 앞에 쓰는 부정 관사 가 있고, 그다음 부정의 드가 있는데, 부정의 드는요, 직접 목적 보호에서 이제 부정문인 경우에는 대가 드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관사, 부정관사 플러스 명사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중성대명사 엉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tu veux encore du pain이라고 하죠. 너는 빵을 더 먹고 더 원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블루와 이게 원하다라는 동사죠. 그리고 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물질 명사에 속하는 명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du라고 썼고요. 빵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부분관사 du를 쓴 거예요. 그러면 du pain이 이제 부분관사 플러스 명사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꺼번에 엉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j'en veux bien이라고 하면 응, 나는 좋다, 더 원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엉으로 바꾸고 동사 블루와 동사 앞에 지금 대명사라서 엉이 위치를 한 거고요. 주하고 엉하고 만나서 모음하고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 형태가 된 거예요. j'en veux bien, 좋다라는 형태가 된 거죠. 자, 이해가 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는 것이 바로 중성 대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수를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인 명사를 우리가 중성 대명사 엉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앞에 거는요, 드 플러스 명사이면 그 드 플러스 명사 한꺼번에 엉으로 바꿔, 이거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엉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부분관사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부분관사 플러스 명사를 한꺼번에 다 엉으로 바꿔서 이거는 한꺼번에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숫자 같은 경우에는요, 수량 플러스 명사인 경우에는요, 수량 표현은 남기게 되어 있어요. 명사만 앞으로 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 지금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보시면 Vous avez combien d'enfants? 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몇 명의 아이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꽁비행은 얼마의, 몇 개의, 몇몇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enfant하고 같이 쓰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원래는 제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j'ai trois enfants 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수를 나타내는 표현하고 지금 명사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엉으로 바꾸는 거는요, 이 명사만, enfant만 엉으로 바꾸는 거예요. 얘만 엉으로 바꾸고요. 수량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엉을 여기 앞에다가 동사 앞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태가 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투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는 일단 주하고 엉이 만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수량을 남겨둔 이유는 자, 여기서 당신의 아이가 몇 명인가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대답은 몇 명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알고 싶은 것은 내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정보가 숫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숫자를 같이 집어넣어서 대명사로 바꾼다면 대답을 할 때 필요한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숫자까지 포함이 돼서 대명사로 바꾸게 된다면. 그러면 전에 그냥 그렇게 되면 이렇게 쓴다면 당신 아이가 몇 명이신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아이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는 뒤에다가 남겨놓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요, 뒤에 나오는 숫자를 반드시 써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량 표현을 남기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해 드린 거죠. 기차를 타고라든지 parler en français처럼 프랑스어로 말하다 라는 표현이라든지, 여기에서 쓰인 엉은 중성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성대명사 엉 이제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중성대명사 이보다는 내용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사람인 경우를 볼게요. 드 플러스 사람인 경우에는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드 플러스 사물인 경우처럼 엉으로 바꾸지 않아요. 얘는 그냥 드 플러스 강세형 인칭대명사로 바꿉니다. 보시면 alors qui s'occupe de sa mère라고 나오네요. 요거는요, s'occuper de 사람 그러면 누구누구를 돌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요때는 요 드 플러스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요걸 이제 강세형 인칭 대명사로 바꾸는 거죠. 사메는 그녀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니까 그녀의 어머니 3인칭 단수 강세형 인칭 대명사로 바꾸면 되겠죠. 3인칭 단수 강세형 인칭 대명사 엘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sa voisine 그분의 이웃이 s'occupe d'elle 그녀를 돌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강세형 인칭 대명사로 바꾸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요거를 보니까 우리가 강세형 인칭 대명사의 형태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꼭 이렇게 바꿀 때 방금 전에 나왔던 뻥세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중성 대명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그렇고 강세형 인칭 대명사 형태를 반드시 알아야겠죠. 강세형 인칭 대명사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간접 목적 보호 인칭 대명사 그리고 그 앞에 한참 앞에 배웠던 소유 형용사하고도 또 형태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꼭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연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중성대명사 엉을 했으니까 빈칸에 엉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1번 누블리빠 잊지 마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건 명령문인데요. 부정 명령문이에요. 우블리에라고 하는 거지 잊어버리다 라는 뜻인데 요거의 2인칭 단수가 되는 거예요. 2인칭 단수형 명령형은 원래 여기 s가 들어가지만 es로 끝나는 경우에는 s를 삭제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거 맞아요. 그럼 잊지 마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Tu dois aller à la banque라고 합니다. 은행에 가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Oui, 응 라고 하면서 je 빈칸 vais tout de suite 나 지금 간다. 즉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뭐죠? 아 플러스 사물이죠. 장소를 나타내죠. 장소 전치사 플러스 사물이니까 요거는 중성 대명사 2로 바꾸면 되겠죠. 나 지금 거기에 가. 집에 tout de suite. 2번 옹 빈칸 와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하나의 단어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니바라고 하고 있죠. 오니바라고 하면 우리 갈까? 라는 뜻입니다. 요것도 이가 들어가는 거고요. 3번 Vous travaillez chez Air France라고 하죠. 당신은 에어 프랑스에서 일하시나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장소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일합니다. 거기에서 라고 할 때 중성대명사 뭐죠? G가 되죠. G. G가 되죠. 주하고 결합돼서 G. Je suis depuis 2 mois. 2달 전부터 거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중성대명사 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4번 tu veux encore 라고 해요. 더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답을 뭐라고 대답을 하죠? No merci.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je n'ai plus faim. 더 이상 배고프지 않네요. 라고 했어요. 이건 뭐죠? 더 먹을 것을 지금 더 권하는 거잖아요. 자, 먹을 것처럼 우리가 셀 수 없는 물질 명사 앞에 쓰이는 거 부분관사였죠? 부분관사 플러스 명사를 받을 수 있는 중성 대명사 엉.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중성 대명사 엉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더 원하시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5번 볼게요. Il ne 빈칸 a pas de restaurant dans cette rue라고 나와요.
이 거리에는 레스토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 무엇이 있다라는 거, 일리아라는 비인칭 구문이 있죠? 그것의 부정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니아빠드 무엇이 없다라고 해서 이때도 역시 이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엉이 되겠습니다. 자, 이하고 이제 엉만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뭐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특히 문제가 뭐 빈칸에 엉이 들어가는 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제 요렇게까지 쉽게는 안 나와요. 여러 가지를 다 한 다음에 다음 중 들어가는 중성대명사를 뭐 올바르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해가지고 뭐 이거랑 뭐 이거랑 뭐 여러 가지를 끼워 넣어서 맞추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중성대명사를 보도록 할게요. 중성대명사 이제 르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점이 직접 목적보어 대명사 그를 또는 그것을 해당하는 르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중성대명사예요. 직접 목적보어는 르, 라, 레. 형태가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중에서 이 르가 남성 단수였다라는 거이지 중성대명사는 그 중성대명사에 쓰이는 르는 라와 레와 같은 형태가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르 하나. 쓰임도 되게 독특합니다. 볼게요. 속사로 사용된 형용사 또는 무관사 명사를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명사이지만 형용사를 받는다라는 거죠. 조금 독특하죠. 속사로 되어 있는 형용사를 보시면 무관사 명사라고 하는데 지금 예문은 무관사 명사예요. Il est médecin. 그는 의사예요. Et son père.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역시 의사였어요. 보시면 son père. 그의 아버지가 était 뭐뭐이셨다. aussi médecin이 되겠죠. 그 역시 의사였어요. 그 이제 무관사 명사죠. 이거 직업을 나타내는 무관사 명사죠. 요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동사 앞에 이렇게 위치를 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르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모음하고 모음이 겹치죠? 그래서 요렇게 바뀐 거예요. 레. Son père l'était aussi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의사였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거야말로 정말 문장이 만들다 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에트르 동사이기 때문에 에트르 동사로 그냥 끝 이렇게 돼버린 그런 문장 형태이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지만 중성대명사 르의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독특한 형태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요. 부정법을 대신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정법은 동사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사 원형을 또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보시면 Savez-vous parler français? 라고 하고 있죠. 당신은 프랑스어를 할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savoir 플러스 동사 원형. savoir가 이제 무엇을 알다라는 거죠. 동사 원형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동사 원형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답을 할 때는요. Je peux parler français가 되겠죠.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 그럼 요거를 한꺼번에 이제 르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르가 들어가 있는 거죠. Je le peux.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되겠죠. Je le peus도 딱 보면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나는 그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봤기 때문에요. 마치 동사가 문장이 조금 동사로 잘린 듯한 그런 느낌이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절이나 문장을 대신한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은 대명사인데 어떻게 문장을 대신해? 가능합니다. 중성대명사 르의 경우에는 보면 Nous devons vraiment acheter une nouvelle télé 라고 했어요. 우리는 vraiment 정말 acheter 사다라는 거죠. Une nouvelle télé 새로운 TV를 한 대 사야만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TV를 한다 사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나도 TV를 한다 사야만 한다 라고 생각해 그거를 이제 받는 거죠.
TV를 사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사실을 받는 거죠. 그래서 je le pense aussi라고 저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대명사죠. 계속.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굉장히 처음에 수능에 출제가 됐던 건데요. 처음에 나온 굉장히 당황을 하셨던 기억으로 지금 제가 생각이 납니다. On n'est pas femme. 사람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On devient 이라고 되죠. 여성이 되는 것이다. 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시몬 드 보부아르의 그런 얘기인데요. 요거는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라라고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보기에 라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팜을 받는 그 여성 단수를 받는 대명사 라라고 딱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라고 쓰셨겠지만 정답은 르였어요. 왜 르였냐면 이제 무관사 명사를 받고 있죠. 그죠? 무관사 명사를 받을 때는 중성이에요. 중성 대명사. 지금 계속 나오죠. 중성 대명사라고. 이거는 성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르예요. 그렇죠. 앞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답은 르였어요. 굉장히 이거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요거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도 쓰이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요. 그 전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당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중성대명사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또 볼게요. Tu vas à l'école이라고 나오죠. 너는 학교에 가니. 요거 s가 없어야 되는데 자, 학교에 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거기에 이로 쓰면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잘 보셔야지 되는 것이 대답을 농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너 학교에 가니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을 했으면 뭐예요? 거기에 가는 게 아니죠. 근데 거기에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쓰고 싶은데 지금 얘가 긍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나는 온다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학교에 가니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아오는 거야. 거기에서 오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venir de 플러스 명사가 되죠. 그죠? de l'école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부정문이 아니죠 지금. 그럼 학교에서부터 오는 거야이기 때문에 de 플러스 명사를 받을 수 있는 중성 대명사로 써야지만 답이 맞는 거예요. 자, de 플러스 명사는 중성 대명사 뭐예요? 엉으로 받는 거죠. 여기 엉이 답이에요. 그래서 정비행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혼동이 많이 가는 문장일 거예요. 자,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되겠죠? 여기 그냥 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저 학교에 가니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거기에서 오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를 쓰면 내용이 굉장히 어색해지고 의미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요. de 플러스 명사인 엉으로 써야지만 맞는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볼게요. Tu penses à ton chat 라고 나오죠. chat가 뭐죠? 고양이라는 뜻이죠. 그럼 너는 너의 고양이에 대해서 생각하니? 라고 했어요. 아 플러스 사물 2로 받을 수 있죠? J'y pense.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2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의사소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중성대명사를 많이 봤는데요. 중성대명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중성대명사는 특히나 명사 플러스 무엇 플러스 명사를 받는 것이 바로 중성대명사인데 중성대명사 우리가 오늘 이하고 엉하고 르 배웠잖아요. 자, 각각이 받는 그런 형태가 달랐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 이를 받고 어느 경우에 엉을 받고 또 어느 경우에 르를 받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특히나 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게 대명사 같지 않지만 대명사 역할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특별히 더 조심하시고요. 엉이나 이건 정말 얼마 계속 나옵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의사소통은 의견 묻기하고 말하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의견 묻기와 말하기 엄청나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거고요. 동의하기, 반대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반되는 경우이죠. 상반되는 표현들, 그리고 이렇게 상반되는 경우에는요, 대꾸를 이루는 그런 문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의견 묻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껑뻥세부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중성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배운 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는 이제 끄하고 이제 껑이 만나가지고 저렇게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풀어서 평소문의 어순처럼 풀어서 쓰면은 밑에 문장처럼 됩니다. 껑뻥세부를 풀어서 이제 깨스크로 쓰면은 에스크가 나오게 되면요, 뒤에가 평소문의 어순이 되면서 의문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어순으로 그대로 유지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트레이딩용이 없지만 위에는 주어와 동사를 덧쳤기 때문에 트레이딩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깨스크 부정뻥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나와 있죠. 지금 중성대명사 동사 앞에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물어봐도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고요. 세 번째, 깰레보트 아비라고 물어봐도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비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의견은 깰, 의문 형용사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아비가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요. 의문 형용사 깰의 남성 단수형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남성 단수형, 그러니까 의문 형용사는 깰, 여성 단수형 깰, 복수는 여기다가 s를 각각 붙이면 복수가 돼요. 네 가지의 그런 형태는 다 다르지만 발음은 하나로 다 똑같아요. 깰, 네 가지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다 더 쉽게 보이는 이 표현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아모나비라고 되어 있어요. 아모나비, 나의 의견에 있어서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제 견해로는 이라고 해서 아비가 지금 의견 견해가 되겠고요. 남성 역시 모나비, 아모나비 나의 의견에는요, 스냅바 윈본 이데라고 나와 있네요. 이데, 아이디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본느가 있으면은 앞에 좋은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느 이데, 좋은 생각이 스네빠, 아니다라는 거죠. 부정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주콰끄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콰는 밑에 주뻥스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끄절을 이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라고 뭐 생각한다, 뭐 이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콰끄 무자베떠흐라고 나오죠. 무자베떠 그러면 아부와 또흐가 돼요. 수거예요. 밑에 거는 아부와 해종이 됩니다. 아부와 또흐는요, 틀리다라는 뜻이고요. 아부와 해종이라고 하면 옳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상반되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콰크 무자베떠, 제가 보기에는요, 당신이 틀린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라 해종, 그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아부와 또흐와 아부와 해종,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의견 말하기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요, 이런 지문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논쟁을 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견이 어떠냐? 그럼 이제 5명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항이 5개니까.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의견이 하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를 고르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5개 중에 의견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고르는 경우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좋은 표현이다, 뭐가 나쁜 표현이다. 나쁜 표현이다는 아니군요. 뭐가 동의고 뭐가 반대이다 라는 표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의하기 볼게요. 동의하기와 반대하기가 나오는데요. 동의하기는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낙거가 나와요.
자, 닷거는 이제 동의하기 할 때, 동의를 쓸 때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상대방 얘기를 할 때, 뭐뭐뭐뭐야, 뭐 내가 뭐 7시 기차를 예약할 거예요. 그러면, 닷거,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또 쓸 수가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동의해요. 라는 표현으로도 물론 쓸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단독으로, 요렇게 첫 번째 문장처럼, d'accord 이렇게 쓰면 동의합니다 라는 뜻도 되고요. 여기 문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쓰이기도 해요. 이렇게 être d'accord avec 그러면 누구누구와 의견이 일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Je suis d'accord avec vous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avis에서 나온 건데요. avis 의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de votre avis 당신의 의견과 제가 같은 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의견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je suis de votre avis 당신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도 동의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tout à fait라고 하는데요. tout à fait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런 의미로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동의를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tout à fait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하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해서 이제 요것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bien sûr 물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강한 긍정이나 동의를 구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bien sûr. 그래서 동의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띠아 회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부와 회종이라고 했어요.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관사편에서도 한번 배우긴 할 텐데요. 관사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관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나눴어요. 뭐 관사, 부정관사도 있고요. 정관사, 부분관사, 그리고 축약관사, 뭐 관사의 생략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관사의 생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사가 들어갈 자리여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부와 해종이나 아부와 또고처럼 아부아로 뭉쳐져 있는 그런 수거들이 있어요. 관용어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부아 팽이라든지 뭐 아부아 수아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다 관사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자세한 것은 제가 관사편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반대하기를 보시면은요. 동의하기에서 보통 부정문으로 바꾸면은 반대하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동사를 가운데다 두고 기본적으로 만들 때 느하고 빠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동사를 가운데 두고 늑바를 넣으면 돼요. 이 같은 문장에서. 그럼 처음에 Je suis d'accord avec vous. 그러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저거를 이제 부정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동사가 sui잖아요. 그래서 suis, 동사를 가운데 두고 늑바를 양쪽으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Je ne suis pas d'accord avec vous 라고 하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e pense je pense pas comme vous 라고 나와 있는데요. pense라는 동사가 아까 뭐 pense의 끝처럼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뜻도 있었지만 이렇게 반드시 끄를 또 가지고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comme vous 라고 해서 comme vous, 당신처럼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로도 이제 반대를 할 수가 있고요. comme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와서 지금 생각이 나는 건데 당신처럼이라고 해서 이때 뭐처럼이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디저트 드시겠어요? 라고 할 때 디저트로는 뭐가 있죠? 라고 할 때 뭐 꼼, 데세르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디저트로는요. 이렇게 해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고를 때는 뭐뭐로서, 뭐뭐로는요 라고 할 때 쓰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로서도 또 우리가 쓰일 수가 있어요. 꼼무가. 그래서 그때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주뻥스끄가 또 나왔죠? 주뻥스끄 스네빠 비행이라고 나와요. 주빵스끄 다음에 이제 절이 나오게 되면 그 절이라고 생각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예요? 스네빠 비행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옳지 않다가 아니군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의미로서 또 반대하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기와 반대하기 이렇게 봤는데 동의하기하고 반대하기는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동의하기에 부정을 하면 반대하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동의하기에 딱 부정문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꼭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의하기에서 지금 뛰야 해종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반대하기에 뭐 뛰야 또 그러면은 너는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반대하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표현이겠죠. 동의하기, 반대하기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여기 뭐죠? 앞에 의견 묻고 답하기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런 것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견을 물어볼 때 동사 뻥세를 쓸 때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거 여기 꼭 껑뻥세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끄를 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걸 해석을 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의견 말하기, 동의하기, 반대하기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빈칸을 다 뚫어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채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성대명사 우리가 오늘 3가지를 배웠잖아요. 이하고 그다음에 르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같은 경우에는 장소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거나 플러스 사람 명사를 우리가 이로 바꿀 수 있는 거였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뭐 드 플러스 명사를 시작을 해서 부분관사, 부정관사, 그리고 이제 부정의 드 플러스 명사를 어로 바꿀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량 표현 플러스 명사를 역시 어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수량 표현은 그대로 놔두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놔둬야 되는 이유는 그 숫자가 바로 답인데 답까지 대명사로 숨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수량은 마지막에 남겨놓는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실 때 맨 마지막에 숫자로 그냥 딱 끝났다. 문장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요. 뭐 정말로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건 중성 대명사 앞에 엉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르를 배웠는데 르는 직접 목적 보어 대명사인 르하고 구분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얘는 대명사이긴 하지만은 형용사나 무관사 명사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특이하게 절이나 문장들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였죠. 이거 3개는 전부 다 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중성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목적 보호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대명사 편까지 다 본 거고요.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요건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거에 각각 첫 번째 예문에 해당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띠바 알라 메종이라고 나오죠. 너는 집에 가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집에 가니? 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장소 플러스 사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한 거겠죠. 집에 라고는 뜻이죠. 그럼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엇을 받나요? 무엇이 받나요? 중성 대명사 이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we 집에 라고 쓰면 되겠죠. 나는 거기에 가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이게 그때 한 가지 아까 뭐 학교에 가니라는 예문에서 봤던 것은 여기가 만약에 농이라면 아니 거기에서 오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때 정비행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이제 기억하시죠. 근데 동사가 분이르가 알레가 아니고 분이르이고요. 대답도 역시 위가 아니고 농이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셔라 라고 한 거 아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써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 문장, Vous avez combien d'enfants? 이라고 했을 때 당신은 몇 명의 아이가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3명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가 투아가 딱 잘려져 있죠. 숫자 3으로. 근데 여기 보면 또 3개가 있어요. 아부아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수란 표현을 그대로 남겨두는 엉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중성대명사 엉. 그래서 이때는 정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라는 그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동사고 요게 대명사이죠. 대명사는 동사 앞에 위치를 하니까 지금 저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주의 모음하고 축약이 돼서. 처음에는 이걸 딱 보시게 되면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명사하고 주어가 이렇게 만나서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르를 볼 텐데요. 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하고 엉은 사실은 이게 두 개가 같이 엮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중성대명사는 중성대명사 그 자체, 중성대명사 르는 중성대명사 르 자체만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꽤 나와요. 그러니까 르는 각별하게 조금 공부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문장 보면은 Il est médecin, 그는 의사이다 라는 거였죠. 원래 이제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게 되면요. 나중에 관사편에서 알겠지만 에트르에서 직업명이 나오게 되면 이게 관사가 생략이 돼요. 그래서 엉 메디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사가 생략되어 있는 이런 명사를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 무관사 명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관사 명사로 지금 되어 있죠. 이렇게 무관사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중성 대명사는 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의사이고 그의 아버지 역시 의사였다라고 했을 때 이 무관사 명사인 메디생을 받는 르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 에떼 동사가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이 된 거죠. 에떼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에트르 동사의 과거예요. 과거 시제, 방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제 맞는 구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하고 엉하고 르 배운 거 지금 딱 복습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명사의 위치 같은 거 파악을 하실 때 한꺼번에 쫙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중성대명사 3개를 다 살펴봤는데요.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언제 어떻게 용법이 쓰이는지를 반드시 정리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강의 또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